3천만 환의 기적. 빚더미에서 살아남은 남자의 처절한 눈물. 남자에겐 목숨보다 소중한 단 한 가지, 바로 신용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절망의 순간에 반드시 이것을 버립니다. 절벽 끝에서 부르는 희망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었던, 그러나 끝내 자신만의 빛을 찾아냈던 두 남자의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한 명은 가진 것을 모두 잃고 벼랑 끝에 서서 시커먼 강물을 내려다보았고, 또 한 명은 모두가 안전이라는 이름의 성벽 안에 머물 때 거친 파도 너머의 지도를 새로 그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상흔이 채 가시지 않은 1950년대, 대한민국 경제의 초석을 놓았던 그 뜨거웠던 여름의 기록입니다. 먼저 진흙투성이 작업복을 입고 거친 강둑에 홀로 서 있던 한 남자의 이야기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는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에게 남은 건 녹슬고 부서진 중장비 몇 대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산더미처럼 쌓인 빚더미뿐이었죠. 매일 아침 회사 문 앞은 빚을 갚으라며 멱살을 잡는 채권자들과 눈에 불을 켠 고리대금 업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비극은 회사 담장 넘어 집안까지 침투해 있었습니다. 쌀독이 빈지 오래된 부엌에는 굶주린 아이들의 낮은 신음만 가득했죠. 아내는 상해버린 밥이 아까워 참아 버리지 못하고 뙤약볕 아래 수도가에 앉아 찬물에 몇 번이고 밥을 헹궈 심기를 빼냈습니다. 그 비참하고 처절한 광경을 지켜보던 동생은 결국 피를 토하듯 절규하며 형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합시다. 이 공사 계속하다간 정말 우리 식구 다 길바닥에서 굶어 죽습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목숨을 걸 순 없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그냥 간판 내리고 야반도주라도 합시다. 일단 살고 봐야 할 거 아닙니까? 동생의 애절한 만류에 남자는 묵묵히 흐르는 시커먼 강물만 바라보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차가운 물속으로 몸을 던져 이 모든 고통과 중압감을 끝내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남자는 떨리는 어깨를 다잡으며 나직하게, 그러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도망? 내가 여기서 멈추면 이 다리는 누가 완공하겠니? 저 다리는 단순히 시멘트와 철근 덩어리가 아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 회사의 명예로 국민과 약속한 일이야.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비웃고 침을 뱉어도 남자에겐 기어이 끝내야만 하는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남자의 인생이야. 남자는 시멘트 한 포대를 외상으로 얻기 위해 자재상 사장 앞에서 차가운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것은 비굴함이 아니라 자신의 신용과 약속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번 비겁하게 도망치면 죽을 때까지 도망자로 살아야 한다는 그 무서운 진실을 말이죠. 비슷한 시각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설탕 사업으로 이미 큰 성공을 거둔 한 기업가가 커다란 세계 지도 위에 새로운 선을 긋고 있었죠. 사람이 배를 채우면 그 다음엔 입을 옷을 찾게 마련일세. 이제 비싼 수입 원단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기술로 직접 옷감을 짜야 하네. 주위의 모든 참모와 전문가들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위험부담이 너무 커서 자칫하면 공들여 세운 설탕 공장까지 위태롭다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값비싼 수입 원단이 밀수품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던 혼란의 시절, 그는 무모해 보이는 모직 공장 건설에 자신의 모든 미래를 걸었습니다. 그에게 기업이란 단순히 돈을 벌어 쌓아두는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나라의 경제에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헐벗은 국민에게 따뜻하고 질 좋은 옷 한 벌을 입히겠다는 숭고한 소명의식이 그의 원동력이었죠.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10년 뒤, 20년 뒤의 지도를 이미 머릿속에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위기는 결코 혼자 오지 않는다. 그 위기의 등 뒤에는 반드시 거대한 기회가 숨어 있다는 그의 철학은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등대와 같았습니다. 다시 절망이 늪에서 허우적대던 건설업자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빚쟁이들에게 쫓겨 밤잠을 설치고 아이들에게 고기 한 점 사줄 돈이 없어 스스로를 책망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던 그에게 기적 같은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사장님, 지금 은행에서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텅 비어있던 우리 회사 계좌에 누군가 3천만 환이라는 거액을 입금했습니다. 남자는 그 자리에 돌부처처럼 얼어붙었습니다. 3천만 환. 그것은 단순히 빚을 갚고 공사를 이어갈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세상 모두가 그를 무능한 사기꾼이라 욕하고 등을 돌릴 때 그의 진심과 무모한 고집을 믿어준 누군가의 마지막 구원이었습니다. 남자의 메마른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벼랑 끝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려던 순간 세상은 그에게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당당히 포효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는 다시 거친 현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나 천태산 아직 죽지 않았다. 당장 공사 재개해라. 라고 사자처럼 포효하며 말이죠. 훗날 역사는 말합니다. 그날의 기적 같은 3천만 환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 국토를 핏줄처럼 가로지르는 수많은 다리와 고속도로는 결코 탄생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인생이라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다리를 놓고 계신가요? 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밤을 지나고 계신가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지키고자 하는 그 신용과 진심이 있다면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빚더미 속에서도 약속을 완공하려 했던 그 사나이처럼, 그리고 모두가 안주할 때 새로운 나라의 미래를 짜려 했던 그 기업가처럼 여러분의 꿈도 멋지게 완공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3천만 환보다 더 귀하고 찬란한 희망의 씨앗 하나가 깊이 심어지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